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활력맨 권대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네. 최근 들어서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병원에 잘 가지 않고 그냥 참고만 있는 그런 질환이 있다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 뭐 조금만 아파도 인터넷 검색하시고요. 네. 뭐 키우는 병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질환일까요? 그래요. 치료를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도 내가 아직 젊다 이런 생각에 병원을 찾지 않다가 큰 병이 되는 바로 그 질환, 척추 질환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저도 지금 뜨끔했어요. 왜요? 제가 요즘 들어서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좀 높은 거 신고 다니시죠? 네, 항상 좀 높은 굽을 신다 보니까 허리나 발목이 좀 잘 아픈 편인데요. 네. 그래도 뭐 보통 하루 이틀 쉬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뭐 의뢰 그런 것이니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병을 알게 모르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척추 디스크의 단계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연세바른병원 대표 원장님이신 이상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다 보면 저거 내 이야기야. 너무 지금 궁금하다 하시는 사항 많을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모시고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척추에 문제가 있다 하면 이 디스크가 떠오르잖아요. 네. 디스크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이제 디스크라 하면은 디스크란 말은 정상적으로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 관절을 얘기를 합니다. 척추의 앞쪽 관절이 되겠는데요. 이 관절이 이제 노화가 되고 망가지다 보면은 관절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을 일으켜서 다리나 엉치나 발끝까지 이제 저려 내려가는 어떤 신경통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 병증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디스크가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네네. 대개 이제 퇴행성 디스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색깔이 MRI 상에서 검게 물기가 빠지고 변성이 일찍 오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네. 퇴행성 디스크가 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MRI 상에서도 안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 내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신경이나 혈관이 미세하게 이제 자라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면은 디스크 관절에 무게가 실릴 때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 주변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게 이제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이 비슷하게 디스크 탈출증과 네. 비슷하게 있는데 실제로 MRI 촬영을 해보면은 그냥 탈출증은 없이 퇴행성 디스크 단계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네. 비교적 초기 단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디스크가 망가져서 닳고 주먹처럼 까맣게 밀려나가서 신경을 기계적으로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 이제 디스크가 많이 마지막 단계로 망가져가지고 급성으로 혹은 서서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급성이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증상이 심하죠. 뭐 거동도 하기가 힘들고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고 허리 통증도 심하지만은 다리가 너무 땡기고 저려서 아주 이제 불편한 단계가 됩니다. 이런 단계에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증요법으로 안 되고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퇴행성 디스크와 디스크 탈출증, 뭐 발병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좀 증상별로 구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면서 이제 조금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요. 디스크는 그 비교적 초기 단계의 퇴행성 디스크와 많이 진행이 된 디스크 탈출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심해진 그 디스크 탈출증 단계에서는 허리 통증, 신경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상당히 좀 이 좁은 의미의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 탈출증에 급성기 있는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해서 척추 디스크, 퇴행성 디스크 단계에서는 그냥 관절통,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 통증 없이 다리 저림만 있는, 신경통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이제 같이 더불어서 근육이 뭉쳤다 풀렸다 하면서 증상을 같이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퇴행성 디스크와 디스크 탈출증 증상별로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런 통증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될까요?
네, 이제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다음에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에 이제 의존을 했는데요. 네. 이 단계에서 치료가 안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바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어떤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절개 없이도 병증이 생긴 부위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네. 그래서 뭐 가느다란 카테터로 우리가 병증 부위까지 찾아간다든지 꼬리뼈를 통해서 아니면 내시경을 직접 가느다란 내시경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본다든지 네. 고주파나 레이저로 병증이 있는 부위를 감압하거나 없앤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은 마지막 방법으로 미루고 우리가 주사 치료로도 안 되는 다음 단계에서 효과적인 비수술적 시술이죠, 시술. 네. 시술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정말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확실히 좀 척추 질환이 많은 분들이 좀 병을 키웠던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척추 질환하면 대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참다 보니까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수술을 대체하는 비수술적 치료법, 시술에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들을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가 디스크 자체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또 신경의 어떤 염증이나 압박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비수술적 치료도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내 치료 같은 경우는 디스크 내 열 치료술에서 최근에는 플라즈마 감압술 많이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신경 성형술에서 우리가 그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경막의 유착 방리술. 네. 여기다가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레이저로 병증의 어떤 디스크 덩어리나 유착을 없애줄 수 있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이렇게 발달된 비수술적 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어르신 여러분,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은 좀 어려웠지만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이라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원장님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네, 먼저는 이제 디스크의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디스크를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로 플라즈마 감압술이 있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래서 이제 많이 시행됐던 방법인데요. 이 고주파를 발생시킬 때 우리가 그 카테터 끝에서 플라즈마 장이라는 것을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태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다음 단계 이제 상태인데 그만큼 병든 조직을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병든 조직만 깨끗하게 분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의 적응은 디스크 내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네. 찾아가서 없애주는 방법이 되겠는데 네. 마찬가지로 증상은 디스크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항상 뻐근해서 힘드신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분들, 허리를 숙일 때, 물건을 들 때 요통이 심해지는 분들, 네. 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이 뻐근하고 네. 무겁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두통으로 올라가거나 앞 가슴이나 등 쪽 위쪽까지 이제 내려오는 그런 목 디스크성 통증이 있는 분들에서 우리가 이 시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적응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 어떤 원리로 또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역시 자료 화면 보면서 이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장이라는 것을 카테터 팁에서 끝에서 이제 발생을 시키면 디스크의 염증 부위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스크 내에 통증을 느끼는 병변 부위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압박이 가해져도 그 디스크 내에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이제 없어지는, 네. 해결이 돼서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절개 없이 국소 마취만 가지고 전신 마취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대상은 이제 급성 또는 이제 오래된 만성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딱딱하면 안 됩니다. 예, 딱딱한 단계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아직은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에서 효과적이고요. 또 디스크를 수술을 했는데도 네. 재발기가 있는 분들에서도 우리가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발이 생기신 분들 사실 주변에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척추 질환이 참 쉽지 않은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디스크 감압술,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아마 관심들이 많이 높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듣죠. 네, 본 영상은 이제 본원에서 제가 이제 시술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무균실이고요. 깨끗하게 소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염증 없이 감염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 고주파 카테터 팁은 저렇게 조작이 가능해서 네.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찾아갈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특수 영상 장치를 보면서 병변이 있는 디스크 내부를 찾아가서 지금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고온의 고주파를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카테터 끝에서 플라즈마 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디스크에 병이 든 부분만 정상 조직은 전혀 이제 손상 없이 병이 든 부분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 아마 유심히 보고 계실 겁니다. 또 다음 궁금해지는 게 아무래도 또 얼마나 또 이 시술 방법을 또 치료를 받고 좋아졌는지 네. 사례가 또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네, 사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사례는 44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까맣게 퇴행성 디스크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디스크가 약간 불룩하게 일어나 있고 디스크 끝이 하얗게 지금 MRI상에서 염증이 생겨 있어요. 저 부위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인데 저 부위를 네. 우측에 보는 방법처럼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이 있는 부위만 찾아가서 디스크 감압술을 시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이제 평상시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작업하는 경우가 시간이 많았는데 네. 그때마다 허리를 자주 삐끗삐끗 많이 좀 일상생활하고 일을 하는데 힘들었던 분입니다. 네. 네. 하루 만에 어떤 치료 후에 환자분 증상은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일도 잘 하시고 네. 앉아 있는 것도 많이 편해지셔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예, 다음 사례는 이제 30세 젊은 남자 네, 환자분인데요. 젊은 분이시네요. 네, 지금 MRI 상에 보면은 시술 전에 디스크가 이제 급성으로 망가지면서 까맣게 튀어나와 있고 네. 흘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튀어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환자분 증상도 이제 처음에 너무 내원시에 심해서 네네. 거동도 힘들고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단계로 내원을 하셨는데 시술 후에 디스크가 이제 보시면은 감압이 돼서 네. 좀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그러네요. 신경도 네. 좀 여유가 생기고 바로 이제 많이 편해져가지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던 성공적인 네,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음 분. 네. 네, 51세 남자 환자분인데 그 요통이 있어서 이제 디스크 감압술, 플라즈마 감압술을 시행을 했는데 네. 이분은 시술 전에 다리 저림도 있어서 네. 다리 온도가 좌측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파란색을 띠는데요. 예. 네, 시술 후에 신경 감압이 풀리면서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네. 신경이 편해지다 보니까 양쪽에 이제 온도가 똑같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본인이 느끼는 다리 저림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경우가 되겠죠. 네. 다음 케이스는 목 디스크 환자입니다. 네네. 예, 오랫동안 이제 목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손주를 돌보다가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급성으로 목 디스크가 악화가 됐고 네. 밤에 잠을 주무시기도 힘들 정도로 네. 목 통증과 팔 저림 심했던 분이에요. 고개 돌리기도 힘들고 네. 검사를 해봤는데 디스크가 지금 망가져서 튀어나온 거는 보이는데 좀 이제 저희가 보기에 수술을 바로 하기엔 이제 아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수술로 플라즈마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 바로 증상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잘 지내시고 있는 분입니다. 예, 목 디스크 급성으로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다 이렇게 치료가 될 수는 없지만은 네. 많은 경우에 또 이렇게 수술 않고도 네. 효과적으로 치료가 돼서 잘 지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시술 받았는데 이렇게 좋아지면 얼마나 개운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다음 시술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요. 내시경 하니까 이제 또 직접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이전에 그 플라즈마 감압술은 디스크 내부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탈출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얘기고요. 디스크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많이 바깥으로 이제 돌출이 되고
터져 나왔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네. 안에 디스크만 치료해가지고는 효과적인 치료가 되기가 어렵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술 않고 절개 없이 큰 절개 없이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 협착증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방법인데 유착을 풀어드리면서 내시경으로 보고 디스크가 터진 부위의 사이즈를 레이저를 사용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덩어리의 사이즈를 줄여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신경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법에 대해서 지금 특징들 이제 들어봤는데요. 아마 꼬리뼈로 내시경을 어떻게 넣어서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원장님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술 장면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이제 레이저죠. 빨갛게 이제 빛이 나는데요. 그 옆에는 내시경이 가는다란 카테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카테터가 동시에 우리 병이 있는 디스크, 망가진 디스크를 찾아가게 되겠고요. 네. 거기서 직접 지금 하얀 게 이제 신경입니다. 그 밑에 파랗게 보이는 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레이저, 발사되고 있는 예. 레이저고요. 신경을 밑에서 쳐받쳐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네. 직접 레이저로 삽입을 해서 감압, 사이즈를 줄여주고 있는 네, 과정이 네.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면 할수록 신경이 편해져서 네. 나풀나풀 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면서 네. 파열성 디스크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많이 이제 내고 있습니다. 네, 또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하니까 이 환자분들이나 원장님이나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네.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도 저도 시원하네요. 예. 네, 그리고 확실히 더 정밀한 치료법인 만큼 또 치료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치료 경과는 어떨까요, 원장님? 예, 역시 사례 보면서 좀 비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사례가 71세 여자분이네요. 네. 보시면은 잘 보이겠지만은 디스크가 닳고 아유. 많이 이제 망가져가지고 네. 까맣게 밀려나간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고령이시다고 예. 그렇겠네요. 하얀 신경 통로가 꽉 막혀 있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는 급성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이제 특수 내시경 카테터가 들어가 있고 레이저로 사용해서 이 까만 디스크 덩어리에 삽입을 해서 레이저로 디스크를 많이 이제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술 후에 이제 상태를 보면은 디스크가 많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예. 그리고 까만 색깔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많이 확보가 됐어요. 네. 이전에는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완전히 이게 도려내서 제거를 하진 않았지만은 네. 이렇게 망가진 부위만 약간 우리가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환자분 증상은 뭐 거의 이제 90% 이상이 해결이 돼서 바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 60세 남자 환자분인데 역시 이제 네. 단면도를 봤을 때 이 디스크 망가진 덩어리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시술을 했고 사이즈는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급성 디스크 때 뭐 다른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나 주사치료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술로 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시술 않고 시술만으로도 급성기의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 급성기만 이제 잘 넘기고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 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신경이나 디스크 쪽은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편해지는 그런 과정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요즘에는 마비가 오거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급성 디스크 때에도 이런 시술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디스크 질환 하나만 있어도 참 거동 불편하고 힘들 텐데 또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협착증이신 분들은 또 나름 또 참 이게 생활하기 힘들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 어르신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는 분. 네. 네, 아무래도 있지요, 원장님, 이런 연세 분들. 드신 네.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와 협착증 이게 말은 틀리지만 네. 또 분명히 병도 틀리지만은 병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올수록 협착증이 되고요. 네. 또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디스크성 통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이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네. 증상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증상 같아요. 환자분의 증상을 보고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병합돼 있다 그러면은 치료도 역시 디스크 치료와 신경 치료를 병합해서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치료 방법을 비수술적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입원 없이 근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복합 같이 한다고 하면 네. 큰 수술이 아닐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시술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디스크를 치료한 아까 플라즈마 감압술과 그다음에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협착이 와 있는 부위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유착 방리술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플라즈마 감압술 시술 장면이 됩니다.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카테터 팁에서 플라즈마 장을 만들게 되면은 저렇게 망가져서 튀어나온 부위, 지금 빨갛게 돼 있죠? 지금 네. 파란 부위가 플라즈마 장이 형성이 되고요.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만 없애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압이 돼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떨어진 게 이제 보이고요. 동시에 협착이 와 있다 그러면 협착은 이제 신경 통로, 신경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꼬리뼈를 통해서 그 신경 주변을 우리가 따라가 다니면서 병든 부위를 뭐 내시경을 보면서 확인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유착 부분만 유착 박리술로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 게 이제 신경이 되겠고요. 네. 빨간 부위가 디스크나 협착이 생겨서 신경 압박을 하고 염증이 생긴 부위를 우리가 보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술이 동시에 이제 병합적으로 이루어져도 비교적 짧은 시간, 네. 25분, 30분 내에 대개의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시술을 함께 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셨죠? 네, 2,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난다고 합니다. 네. 더군다나 국소마취까지 진행이 되니까 환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술 같이 받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또 좋아졌는지 사례들이 또 있으면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아마 믿을 만히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사례는 73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지금 MRI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마디가 지금 디스크가 있고 협착이 동시에 있어요. 한 서너 군데가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다발성 디스크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허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네. 약하고 이런 부위를 동시에 다 이제 치료하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연세도 네. 있으시고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협착증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셔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 네. 최근에는 이 4, 5번 디스크가 급성으로 이제 탈출이 되면서 급성 디스크 증상도 같이 겹쳤던 분입니다. 설상가상이죠. 네. 수술을 하자니 너무 이제 환자분한테 부담이 되는 수술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경우에 마비는 오지 않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디스크는 플라즈마 감압술, 협착이 있는 부위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시행을 해서 통증을 많이 달래주고 일상생활 복귀가 이제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네. 네. 치료를 하니까는 디스크성 통증이 해결되면서 허리 틀어진 것도 돌아왔고요. 네. 등이 구부정해진 것도 많이 펴졌습니다. 예. 척추와 협착증 증상이 해결되면서 우리가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은 목 디스크 환자분인데요. 네네. 목 디스크가 퇴행성 목 디스크가 돼서 탈출이 되면서 협착증도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역시 디스크성 통증은 우리가 플라즈마 감압술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협착이 있는 부위는 우리가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찾아가서 경막의 신경성형술로 신경치료를 같이 해줬던 복합시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아까 전에 플라즈마 감압술을 설명해 주실 때도 비교적 좀 초기에 말랑말랑한 디스크에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통증을 많이 참다 보니까요. 이미 만성이 되시고 디스크가 좀 굳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절이 이렇게 굳다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되는 네. 디스크는 이미 많이 노화가 돼 있지만은 디스크성 통증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은 디스크가 있지만은 별로 허리 통증은 없이 다리 증상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 경성 디스크 때에는 우리가 신경 주변의 신경 성형술 또는 유착 박리술, 경막의 내시경 시술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이제 증상의 개선이 가능하고요. 네. 경성 디스크가 너무 딱딱하게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병증이 너무 중증이어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 이미 마비가 와 있을 때,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은 처음부터 대소변 장애를 일으키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응급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없고 네. 많이 이제 힘들어하실 때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수술이 필요해도 요즘에는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큰 절개 없이 병이 든 부분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고요. 이런 수술을 할 때는 또 전신 마취 없이 그냥 부위 마취, 수면 마취로 우리가 충분히 수술까지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71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면은 까만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과 같이 막고 있어요. 신경 통로를 이렇게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를 우리가 뭐 예전에는 이렇게 중증 협착되는 크게 이제 뼈와 관절을 드러내고 나사못 고정술이라는 걸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나사못 고정술을 하면 이제 문제가 당장은 괜찮지만은 1, 2년, 2, 3년 지나면서 위쪽 관절이나 아래쪽 관절이 일을 많이 하면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방법의 수술은 뒤로 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현미경, 일측성 미세현미경 수술입니다. UBF라고 그래서 네. 우리 수면 마취, 부위 마취만 해가지고 전신 마취 없이 우리가 신경 통로만 딱 이렇게 넓혀드린 경우입니다. 뭐 비교적 시간도 짧죠. 한 40분 내에 이제 수술은 끝나고요. 환자분은 한 2, 3일 뒤에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유익한 말씀해 주신 분 궁금하시죠? 네, 연세바른병원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이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 방송이 끝난 이후로도 저희가 또 원장 선생님과 연결해 드리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활력맨 권대희였습니다. 네, 임재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